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구글 맵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확대를 좀 해보니까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주차장인가 싶은데 어떤 차인지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죄다 벤츠밖에 없네요. 그것도 번호판도 달지 않은 차들만 모여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사진 속에 있는 차들은 아직 출고가 진행되지 않은 새 차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랑 독일 국경 쪽에 독일 아론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천 대에 달하는 벤츠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게 공항 주차장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활주로까지 이렇게 벤츠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벤츠가 그렇게 안 팔리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가 왜 출고도 안 되고 공항이 방치되어 있냐 이거죠. 여기엔 좀 답답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항에 벤츠가 서 있는 건 벤츠가 공항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공항은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폐쇄된 공항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공항 시설물 같은 걸 철거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벤츠가 지금 여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고되지 않고 쌓여있는 신차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게 벤츠가 이 공항을 임시 보관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이후에는 반도체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벤츠 입장에선 난감할 겁니다. 2년 넘게 반도체 대란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차들이 쌓여있는 건데 문제는 폐쇄된 공항이긴 해도 부지 사용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벤츠 공장에서 이 공항까지의 거리가 왕복 120km나 됩니다. 탁송 비용까지 벤츠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도 점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들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나요? 반도체 대란이 빠르면 작년 말에 해결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많았죠. 그런데 모든 전망을 비껴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또 끝난다고 해서 바로 복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오히려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본 벤츠들은 꼭 필요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차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여기에 쌓여있는 차들도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면 다시 재조립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공장 가동을 안 하면 되지. 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건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노조랑 맺은 협약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폐쇄가 불가능하고 반도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조립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브랜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차가 있죠. 포드 브론코인데 얘는 공항이 방치된 건 아니었고 미시간주 공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도 브론코 수천 대가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문제가 바로 드러나죠. 날씨가 괜찮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 여기에 야외니까 눈이나 비까지 오면 그대로 맞게 되는 거잖아요. 신차라서 도장면이 완전히 마르지도 않았을 거고 방청 같은 것도 경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차가 야외에 방치됐다가 출고되다 보니까 당연히 차 상태가 안 좋겠죠. 포드가 이 당시에 성명 발표를 했는데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차들은 전자 부품이 빠진 차들이고 3개월 안에 부품이 채워진 다음 고객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벤츠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반도체 같은 일부 부품들이 빠져서 공항에 방치했다가 부품이 들어오면 출고를 하게 됩니다. 야외에서 날씨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니까 부식이 되는 부품들한테는 당연히 치명적이죠.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BPD 채널에도 그래서 농농포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날까요? 앞으로 벌어질 문제도 꽤 심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고 있는 문제죠. 대기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미 18개월 이상을 넘어서 20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사태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에너지 부족 문제, 가뭄 이런 문제들까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원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운송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이 문제인 이유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대부분 유럽에 위치합니다. 유럽 공장들은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독일은 가뭄 때문에 라인강 수위가 내려가서 공업용 수가 부족하고 당연히 화물 운송도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기기간이 심각한 차들만 모아봤는데요. 아반떼랑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요. GV80,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 카니발 디젤은 16개월 이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G80 같은 차들은 1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얘네는 내연기관차보다 ECU가 2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전기차 대기기간이 하이브리드보다 나은 이유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현대차가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생산 차질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쌓여있는 수요까지 해결하기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 르노는 터키 공장을 임시로 폐쇄했거든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반도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도 있지만 GM 같은 회사들은 또 2023년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전기차가 전세기를 장악할 거라는 말은 아직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서 휘발유랑 경유차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류로서 자리 잡을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거죠. 당장 현대차그룹도 2024년부터 PBV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나 택배차 같이 운송에 최적화된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승객이랑 짐칸을 위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이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친환경차 시장이 2020년에는 610만 대 규모였던 게 2025년에는 2,80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5,770만 대로 늘어났고요. 이 정도면 전체 자동차 중에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64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25년에는 1,549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조 1,204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하는 PBV처럼 승객 탑승용 이동수단 같은 게 자율주행 형태로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 공유 시장도 성장하면서 이동 서비스에 특화된 PBV의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일도 전쟁 수준입니다. 라이다 관련 기술 건수를 보면 웨이모가 1위, 현대차그룹이 2위입니다. GM이랑 토요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쯤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공 연식 변경 모델부터 도입한다고 할 정도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죠. 미래차 기술 확보의 진심이라는 건 앞으로 운전 자체를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이미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운전자가 아닌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거니까 반도체 같은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공급이 나아질 때쯤 그만큼 수요가 또 많아질 테니까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결한다 해도 공장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달 만에 12개월 이상씩 줄어든다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세 번째는 소비자랑 회사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일단 회사 입장부터 보면 재고가 쌓인다는 건 팔아야 할 차를 못 판다는 거고, 차를 못 판다는 건 만드는 비용은 드는데 정작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신차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팔린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진 이상 제값을 받고 팔기도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차에 재고 할인이 붙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매출에서도 손해, 보관료는 보관료대로 나가고 운송료도 더 나가고 영업이익은 줄어들 겁니다. 수익 악화가 지속되면 무슨 문제로 이어진다? 세대교체 모델부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도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됩니다. 당장 프로모션이 진행되니까 기분 좋게 차를 살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3개월 방치된 차라고 해도 벤츠 같은 차를 1,200만 원이나 할인해주면 줄 서서 살걸요. 여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방치된 차가 싫어서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오른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자동차 가격인데 가격을 올려야 할 명분을 더 얹어주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반도체 대란이라는 게 다른 문제들에 비해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러시아랑 유럽이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생산과 수요에도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신차 출시에도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신차를 출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죠. 다만 신차가 나올 때마다 말은 나올 겁니다. 당장 소렌토도 지금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나오니까 여론이 요동치잖아요. 아예 내연기관차가 종말한다면 회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신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런 모든 게 얽혀 있어서 결국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